안녕하세요. 뷰클릭의 옵토메트리스트 J입니다. 오늘은 시력검사실에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됐는데요. 오늘 영상을 찍어보게 된 이유는 이제 시력검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안경원이나 안과를 가더라도 아니면 생활 속에서 어떤 실체 검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1번이 우리가 글자를 얼마나 읽을 수 있냐를 보는 이 시력 검사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안경사나 검안사들에서는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서 이제 있으신 분들과 한번 얘기를 항상 검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 검사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이 시력 검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글자 읽는 것만 기록하면 되는 게 시력 검사 아닌가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시력 검사에 있어서 사람들이 보통 이제 글자를 읽거나 할 때 이제 잘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읽어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검사자들이 보고 판별해내거나 아니면은 잡아내거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경력이 꽤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람이 억지로 읽고 있다, 아니면은 안 보이는데 억지로 때려 맞추고 있다, 아니면은 잘 보이는 게 아닌데 이제 어림잡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잘 캐치를 하는 경우가 좀 많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억지로 막 읽었는데 1.0까지 읽었다, 뭐 2.0까지 읽었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 시력을 오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데이터가 시력 검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시력 검사를 할 때 있어서는 검사를 하는 검사자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 우리 안경원이나 안과에 방문하시는 이 고객님,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어떻게 시력 검사를 하는 게 나한테 좋은 걸까, 나한테 이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주셨으면 해서 그런 방법들을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아셔야 될 거는 시력 검사는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적을 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잘하려고 마음을 먹지 마시고 지금 현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고 확인하려고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다음에 하는 이제 도수를 넣어보는 굴절 검사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좀 더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몇 가지 시력에 관해서 한번 몇 가지 짚어보고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시력에 단위가 있죠. 일반적으로 너는 시력이 어떻게 되니 하시는데 나는 눈이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 1번은 정확하게 봐서는 우리가 1.0이라고 하는 그 소수점으로 표기된 그 시력 표기가 지금 한국 국내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시력 표기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외국에서는 뭐 20분의 20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도 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소수점으로 표기가 된다. 그래서 이제 가장 정상적인 경우를 1.0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정상에 조금 못 미치면 0.9, 0.8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러면 1.2, 1.5는 1.0은 안 좋은 겁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진 않고 우리가 이제 정상 기준이 있으면 정상을 못 미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정상을 넘어서시는 분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판별하기 위해서 중간 정도의 우리가 평균 1.0을 이제 내어놓는 가장 정상적인 시력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상을 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상에 못 미치는 사람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시표에 이제 1.2, 1.5, 2.0 이런 시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또 있죠. 나는 시력이 0.1이 안 돼요 라고 하시는데 0.1이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표기를 하냐면 0.01의 아래 단계,
0.05나 0.03 뭐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0.012 밑으로는 이제 뭐 0.005 뭐 0.007 이렇게 표기를 하진 않고요. 그 밑으로는 일반적으로 시력이 많이 안 좋으신 거기 때문에 먼저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손가락 앞에서 이제 손가락 앞에 일반적으로는 30cm 거리에서 먼저 체크를 합니다. 손가락 앞에서 이 한 개의 손가락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두 개의 손가락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라든지 해서 이제 핑거 카운트라는 FC 이제 30cm 거리, FC 30cm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되세요. 근데 이것도 안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손을 눈앞에서 이렇게 흔들어 봅니다. 이렇게 흔들어 보면 손이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게 느껴지나 안 느껴지냐 그거에 따라서 핸드 무브 HM이라고 표기를 하고 HM이 이제 느껴지면 이 핸드 무브가 느껴지면 플러스 안 느껴지면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눈이 사실 너무 안 좋아서 이 손이 움직이는 것도 안 느껴집니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표기하냐면 이 빛을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빛을 라이트를 이제 켰다가 껐다가 이렇게 해서 빛을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 해서 라이트 퍼셉션이라고 해서 LP라고 표시를 하고요. 느껴지면 플러스, 안 느껴지면 마이너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눈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뭐 LP 마이너스인 분들도 물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아셨으면 좋겠는 게 0.1의 밑은 마이너스는 아니다. 이렇게만 알고 계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시력 검사를 할 때 이제 여기 나오는 시력 검사의 여러 시표 종류가 있는데요. 그 종류에 대해서 이제 먼저 한번 알아보고 그 시표들의 특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 이런 시표들은 본 적이 없는데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나는 해본 적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보시죠.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지표가 숫자로 되어 있는 숫자 시표죠. 일반의 숫자 시표가 이렇게 작아지면서 이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런 시표들은요 시력을 여러 가지 판별하는 기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대 가동력이라고 하는 내가 얼마나 이제 작은 글자까지 읽을 수 있냐 최대 가동력이라고도 하고요. 반대로 요즘에는 최소 가동력이라고 하는 것도 같습니다. 근데 개념은 어차피 똑같은 개념인데요. 어느 정도 작은 글자까지 내가 읽어낼 수 있느냐라고 이제 판단하고 접근하는 방식인데요. 근데 이 검사 방식에는 가장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방식이고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단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숫자를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상 요즘 시대에는 거의 많지 않죠. 근데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제 글자가 아무리 작아지거나 흐려지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4처럼 생긴 것 같다 아니면은 5처럼 생긴 것 같다 1처럼 생긴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흐려 보이거나 잘 안 보여도 우리가 이 머릿속에서 이 분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얼추 맞출 수가 있는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도 완벽하게 정확한 방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력을 판별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우리가 이제 이런 시력 검사를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정확하게 하는 검사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부분이 있는데 뒤쪽에서 우리가 한번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또 있는 시표가 뭐냐면 이제 이런 시표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에 이제 한 군데가 뚫려 있는 이제 여기 보시면 위로 이렇게 뚫려 있죠. 그래서 이렇게 뚫려 있는 시표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반대로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또 뚫려 있죠. 이런 방향으로 뚫려 있는데 이거는 C 아닙니까? C라고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데 이렇게 읽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읽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지표는 일반적으로 이 동그라미 모양에서 뚫린 방향을 이제 보는 이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이제 이 시표는 란돌트링이라는 시표라고 하고요. 이 시표는 이 부분이 이제 뚫린 이 부분을 판별해내는 분해력,
이 시력에 있어서 아까 전에는 우리가 가동력을 이제 주로 보는 검사를 했었는데, 근데 이 시표에서는 이제 분해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얼마나 이 작은 틈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판별해낼 수 있느냐, 그 기준을 두고 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표에서는 어느 쪽으로 구멍이 뚫려 있죠? 그렇죠. 오른쪽으로 구멍이 뚫려 있죠. 그래서 이런 시표를 하실 때는 오른쪽으로 뚫려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제 아래쪽으로 뚫려 있죠. 근데 그렇게 이게 너무 이렇게 계속 작아지다 보면 이 동그라미에 뚫려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모양에 대한 단서가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숫자보다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정확하게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이 방식의 시표가 또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죠. 자, 이거는 어떤 거 같아 보입니까? 자, 이거는 우리가 삼지창이 있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티귿 같아 보여요. 이게 아니면 E 같아 보여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 시표는 텀블링 E 시표라고 해서 E라는 글자가 이 여러 가지 이제 방향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표가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란돌트링이랑 똑같이 이렇게 뚫려 있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를 보고 판별하는 또 하나의 시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시표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표가 있지만 우리가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는 시표가 또 있죠. 네,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아기들, 우리가 한글을 모르고 이제 처음 모양을 익히기 시작한 아기들한테 보통 이 사용되죠.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알고 있던 이 형태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정확도가 상당히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일반적인 우리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이 모양이 나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우리가 아시겠지만 정말 예상 외에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죠. 잘못 보자면 이게 지금 보면 물고기 2마리가 뽀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시적으로 아니면 동화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쪽에 이제 비행기 그림이 있는데요. 비행기가 아니라 바람개비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이는 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지금 이쪽에 보면 토끼가 있는데요. 토끼가 아니라 멍멍이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귀여운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우리가 보고 어느 정도 정확도를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좀 많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단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아이가 판별을 해내느냐, 어떤 상태냐, 대략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하게 우리가 이런 시력 검사를 할 때 쓰이는 시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시력 검사를 할 때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력 검사를 딱 시작할 때 이제 일정 거리에 서서 이 차폐기라고 하는 이 숟가락 같은 거를 눈에다가 가리고 하죠. 근데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마음속에 새겨두셔야 될 거는 꼭 잘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편안한 마음 상태로 보이는 것을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1번이시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내가 잘하려고 하면 시각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이 시각, 보는 모습들이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사람의 눈은요, 이 뇌에서 분석을 한 것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되는 경향도 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이걸 잘 봐야지, 꼭 읽어낼 거야, 나는 2.0 오늘 읽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편안하게 그냥 있는 내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보시고, 우리가 막 이렇게 눈을 힘을 주거나 하시는 것들은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폐를 할 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오른쪽 눈을 먼저 검사를 하기 때문에 왼쪽을 먼저 가리거든요. 그래서 왼쪽 눈을
이렇게 가리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너무 세게 누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세게 눌리면 안경을 끼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경이 눌려서 이렇게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잘못하면 안경 렌즈에 기스가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살짝 앞만 이렇게 가리고 있는 수준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몇 경우에는 이걸 완벽하게 가리신다고 안경 밑으로 이렇게 넣으셔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이제 이게 하다가 눈을 이렇게 긁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앞만 이렇게 살짝 가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꿀 때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바꿔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가렸을 때 이렇게 감고 계신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감고 계시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양쪽 눈을 둘 다 뜨고 계신 상태에서 이렇게 가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쪽 눈을 사람이 이렇게 감고 집중하게 되면 이쪽 눈으로 힘이 왕 몰려서 이제 집중 효과 때문에 원래의 나의 시력보다 더 오버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두 눈을 다 뜨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가려주기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영상을 다시 찍는데요. 우리가 안경을 쓰고 계신 분들 위주로 제가 또 안경을 지금 현재 쓰고 있다 보니까 빠뜨렸는데, 안경을 안 쓰고 계신 분들 있죠. 이렇게 안경을 안 쓰고 계실 때 가릴 때는요, 우리가 한쪽을 가릴 때 이렇게 살짝 대고만 있으시면 되는데, 옆에서 보면 한 이 정도죠. 가리면 되는데 너무 세게 막 이게 꾹 누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사패기가 안에가 좀 파여 있어서 이제 우리가 꾹 눌러도 여기만 압박이 되기 때문에 괜찮지만, 혹시나 이제 뭐 손으로 눈을 가리거나 하시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눈을 너무 세게 눌리면요, 이 각막이 눌려서 이제 순간적으로 이 떴을 때 흐리게 잘 안 보이고 번져 보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눈을 강하게 누르지 마시고 살짝만 이렇게 대고 거꾸로네요. 거꾸로 살짝만 이렇게 대고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읽는 과정에서 편하게 여기 보시면 485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485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거고, 이제 내려갈수록 우리가 글자가 작아지겠죠. 그냥 그런 경우에 보통 어떻게 하시면 점점 이렇게 찡그리시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미간을 찌푸리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눈을 찡그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내가 더 잘 보려고 여기 힘을 주려고 하면 이렇게 미간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 난시가 있으신 분들은 상 자체가 번져 보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번져 보이는 것들을 내가 상쇄시키려고 이렇게 번져 보이면 회절 효과 때문에 난시가 있으신 분들은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시력 검사할 때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이제 번져 보이면 번져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힘주지 말고 너무 집중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몰입하지 말고 편한 상태로 이렇게 읽어주시다가 잘 안 보이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느 정도 일정선을 넘어가다 보면요, 이렇게 내려가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뭔가 좀 애매합니다, 글자가. 근데 어떤 글자인지는 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약간 세모처럼 생겼어. 그러면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 중에 이제 세모처럼 생긴 게 4가 있죠. 그러면은 4가 있어서 때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검사를 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읽어내시는 속도로도 보기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게 있죠. 그 전까지는 계속 땅땅땅 땅땅땅 땅땅땅땅땅 땅땅땅땅땅 이렇게 읽어내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분간이 어려운 상태 오면은 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지시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상 나도 모르게 이제 좀 때려 맞추고 있다. 그래서 억지로 읽어내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는데, 제가 이제 지금은 잘 안 보이시나 봐요. 이렇게 여쭤보면 아닙니다,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고집을 부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이제 더 이제 다른 검사 시간을 잡아먹는 게 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있는 그대로 지금부터는 좀 흐리게 보이는 것 같아요. 좀 흐려서 분간하기는 어려운데 뭔지 맞추라고 하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흐리면 흐리다,
이게 번져 보이면 번져 보인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나중에 우리가 그 다음 단계의 굴절 검사에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 흐린 것과 번져 보이는 것의 차이를 구분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잘 안 보인다고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검사자들이 그 다음 단계에서 다 판별해내고 찾아낼 수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굳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우리가 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아, 이제 1.0까지 거의 다 왔어. 우리가 1.0까지 거의 다 왔어. 그래서 지금 한 0.8 정도까지 읽었어. 그래서 조금만 더 읽으면 1.0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막 이렇게 집중해서 억지로 읽어내시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시력 검사를 해보면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돼요. 하지만 가장 정확한 거는 내가 0.8이든 0.9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좀 더 이제 다음 검사를 할 때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 생각하시고 우리 고객님들께서 안과나 안경원 방문해 주시면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검사를 해 주시면 본인께도 이제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또 알려드리고 싶은 얘기들을 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재밌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렇게 저는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